고품격 표준국어 종합방송 우리말 아리아리. 안녕하세요. 문어발 이건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미게입니다. 아리아리 특강 어느덧 후민정음 해례본을 가지고 진행한 특강 7번째. 네, 벌써 7강이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초성에 그 만들어진 네. 원리, 철학, 네. 그다음에 어떤 모양을 만든 배경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게 될까요? 아마 오늘은 이제 그 모음 쪽 가지 그쵸? 않을까요? 중성? 그쪽으로 네네. 가지 않을까요? 네네. 네. 선생님 모시고 네. 빨리 궁금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성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까지는 제자에서 초성에 대한 그 오행 철학 그리고 또 조음 기관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다 또 청음과 타금 제자 원리들을 다 배웠는데 오늘은 중성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해례본 강의가 어떻게 네. 보면 참 재밌고 그런데 네. 또 일부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청취자분들께서 어떻게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중성자 역시 그 철학적 측면과 음성과학적 측면을 네. 같이 예. 융합해서 보게 되는데요. 아예 이제 여기 처음에 중성 범 11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11자라는 기본자를 딱 못을 박아놓고 그리고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형 기본자인 우리가 아레아라고 부르는데요. 네. 하늘을 본뜬 글자, 네. 그다음에 땅을 본뜬 글자 네. 사람을 본뜬 글자 이를 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요 하늘을 본뜬 글자는 이 하늘을 우리가 끝간데 보는 하늘의 모습을 표현할 때 점으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점이 네. 된 거고. 점 하나밖에 안 나오지. 다만 요거를 이제 명칭이 그 당시는 이걸 그대로 읽으면 명칭이 되는 거니까 아야 어여처럼. 네. 네. 근데 이제 후대 내려오면서 이게 잘 안 쓰다 보니까 그 각야 거겨 그런 음절표라는 게 있어요. 그 끝에 있었어 이게. 맨 끝에. 그래서 아래아란 말이 생긴 겁니다. 맨 아래에 있었- 그래서 아래라는 말을. 네, 근데 네. 별로 이제 바람직한 용어는 아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하늘아. 네. 분들은 저도 그렇고 네네. 하늘 본뜬 글자니까 네. 하늘 알아 부르자. 이렇게. 네. 그렇게 네. 말씀해 주셨죠. 네. 예.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이 아래 아라고 일단 보통 명칭이 그런 거니까 그렇게 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음가가 나오는데요. 거기 본문에 보면 설축, 이성심 이라고 나옵니다. 설축 이게 이제 축자가 오그리다. 그러니까 설축 혀를 오그린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성심, 성심은 이제 그 소리 성자니까 소리가 깊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거를 제가 이제 뒤에 보면 발음 관련된 게 좀 나오는데 또 궁금하시니까 네. 요거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요거는 이제 혀를 오그린다는 거는 그 혀를 뭐 중앙으로 오그릴 수는 없잖아요. 예. 뒤쪽으로 더 당기는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 아래아는 보다는 입 모양을 더 적게 하고 그다음에 오보다는 더 넓게 하고 이게 이제 어랑 비슷한데 그죠? 이제 그 정도의 입술 모양을 한 상태에서 그 혀를 뒤로 더 당기면서 목청 깊숙이 네. 그러면 이게 그 어도 아니고 오도 아닌 오에 가까운 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목성 깊숙이 울려 나온다 그래서 성심이라고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아래야 하늘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 대한 그 또 철학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이 자시에서 열린 것과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늘이 자시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시각을 네. 12시각법으로 표현했어요. 네, 그렇죠. 자축인묘.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12띠. 네. 그때 자시 띠럼 쥐띠죠. 네. 쥐자자. 네. 요게 밤 11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아레아가 그러니까 하늘이 자시에서 열린 것과 같다 이 얘기 뭐냐면 일종의 이제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시가 모든 어떤 시간의 중심이잖아요. 출발이고. 네. 그래서 이 아레아가 어떤 기준이 되고 가장 중심이 되고 그 출발이 된다. 모음자에서 네. 그런 어떤 상징적인 위치를 주기 위해서 그런 철학적인 시간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한 거고요. 그리고 그 모양이 이제 둥근 것은 하늘을 본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 모양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뜬 거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땅을 못던 은은 혀가 조금 오그라드니 소리가 깊지도 얕지도 않으므로 땅이 축시해서 열린 것 같다. 모양이 평평한 것은 땅을 본뜬 것이다. 네. 그다음에 사람은 재밌게 좀 읽으실까요? 네. 이는 혀가 오그라지지 않고 소리는 얕으니 사람이 인시 새벽 3시에서 5시에서 생기는 것과 같다. 모양이 서 있는 꼴은 사람을 본뜬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뭘 본떴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두루 잘 아는 건데 여기서 이 이와 의의 특성을 아시면 돼요. 입을 다물어 보세요. 입을 다물어 보시면 네. 혀 끝이 어디 다 있습니까? 그 바닥에. 아랫니 뒤쪽에 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입을 살짝 벌리면서 그 아랫니에 있는 그 혀 끝을 살짝 떨어뜨리면서 이 가장 약하게 발음해 보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혀 앞쪽에서 나오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설 모음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그걸 더 혀 끝을 뒤로 더 당기면서 을을 발음해 볼까요? 으하하하. 그래서 먼저 이를 발음해서 그래서 혀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죠? 네, 혀 네. 앞으로, 혀 앞소리, 혀 뒷소리. 한자어로 얘기하면 전설, 후설. 이게 이렇게 되는. 혀 네. 앞과 뒤를 중심을 잡아준 소리가 네, 돼요. 네.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 기본음을 잡기 위해서 이런 가장 편하게 낼 수 있는 이부터 잡아내고 아마 그다음에 이렇게 잡아내서 혀 앞과 뒤의 기본, 그다음에 가장 깊숙이 나오는 아래까지 기본 모음 세 자를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혀가 오그라지지 않고 소리가 얕다. 그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장 그죠? 혀를 살짝 띄면서 네. 가장 편하게 낼 수 있는 소리가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은은 조금 오그라든다. 뒤로 가면서 오그라든다 더. 그러니까 이보다는 더 오그라진다는 거죠. 네. 조금 오그라진다. 아래보다는 덜 오그라지지만 그래서 은은 혀가 조금 오그라드니 네. 오그라드는 게 느껴지나요? 네. 네, 혀가 그렇게 조금씩 뒤로 느껴져요. 가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그 음악적 특성을, 발음 특성을 성대값을 줘가지고 그 차이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정리할 것은 이 혀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오그라든다, 오그라지지 않는다 이런 오그리다라는 표현을 쓰고 네. 근데 입술을 얘기할 때는 뒤에 나오는데 구축, 그럼 이제 혀를 오므린다. 오므린다와 오그린다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입을 오므린다. 네. 따라해보세요. 입을 오므린다. 입을 오므린다. 입을 오므린다. 혀를 오그린다. 혀를 오그린다. 네, 그래서 오므리다와 네. 오그리다를 이렇게 그렇죠.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차하팔성은 기본자 11자 중에서 세 자를 설명했죠. 나오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8팔성을 설명하는데, 일합일벽이다. 이 합은 이제 닫는 걸 얘기하고, 벽은 이제 여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다음 8소리는 한편으로는 거의 닫히고, 한편은 열리고, 이렇게 닫히고 열린 거를 통해서 소리가 이제 다양한 소리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닫히고 열리고 이런 거는 이제 이를테면 하면 더 많이 열리죠, 그죠? 오보다는 오 하면 더 거의 닫히고. 그래서 여기서 그 거의 닫힌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닫히면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닫힌다는 겁니다. 열리는 것보다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러면서 또 그 제자 원리에 따른 또 철학적 특성과 음악적 특성이 나오는데 오는 지금은 그 수평선에다가 네. 위에다가 짧은 획을 그었잖아요. 네. 근데 이 15세기는 뭐죠? 수평선에다가 바로 위에
하늘 하늘 아, 점 하나를. 네. 아래아를 찍었죠. 그래서 그 오는 그 하늘 아와 같으나 입을 오므리며 그 모양이 아래아가 의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사귄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음악적 설명과 철학적 설명이 같이 있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오가 아래아와 같다는 얘기 뭐냐면 같은 양성이라는 겁니다. 아, 하늘이 양성이죠. 네. 땅이 음성이고. 네. 그래서 같은 양성 계열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오므린다. 그렇죠. 아래아보다는 오가 입을 더 오므린다는 네, 거예요. 네. 오. 입술을 오므려서 어. 네. 오. 그 재밌기님 오. 입술보다 우리 문어발 그 입술이 더 앵두 같군요. 그래서 이제 처음 배우는 분들한테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오는 아보다는 더 입을 오므리는 거잖아. 오 이런 식으로. 그죠? 오. 네. 그렇죠. 만약 오를 기준으로 하면 아는 더 벌리는 오보다는 더 거죠. 입을 더 벌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는 하늘 뜻하는 그 아래아와 땅을 뜻하는 의가 만났죠. 그래서 네. 여기서 뭐라 그랬죠?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사귄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게 철학적인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가 나옵니다. 네. 아는 이제 수직선에다가 네, 점. 그다음에 하늘아. 오른쪽에 네. 점이 찍혀 있죠. 그렇죠. 아래아가. 그래서 아는 그 아래아와 같으나 입을 더 벌리며. 자 여기서 아래아와 같다는 얘기 뭐라 그랬지 아까? 양성이라. 그렇죠. 같은 양성계열이다. 양성계열이다. 네. 근데 입을 벌린다. 더 벌린다는 겁니다. 아가. 그러니까 아래아보다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모양은 이와 아가 서로 합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하늘과 땅의 쓰임이 일과 사물에서 나타나서 사람을 기다려 이루어진 뜻을 취한 것이다. 요거는 이제 약간 좀 설명이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죠? 근데 이와 아래가 합쳐졌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설명에서는 뭐 이의 중심을 두고 있어요. 이가 뭘 본뜬 거죠? 사람을 본뜬 거죠. 네. 사람을 본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늘 아와 사람이 만난 거죠. 네. 문자상으로 본다면.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을 본뜬 이 글자가 이제 여기 왜 들어갔는가 그런 철학적 배경으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다려 이루어졌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우는 의와 같으나 이 같다는 말이 뭐죠? 역시 음성계열. 역시 그렇죠. 네. 우나 의나 네. 똑같은 음성계열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입이 오므라지며 네. 다시 말해서 우가 네. 우리나라의 우가 의보다 의하하의 우보다 더 입을 오므린다. 실제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돼 있죠. 네. 그죠? 네. 오므라지며 그 모양이 의가 아래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은 역시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사귄다는 뜻을 취하였다. 의는 땅이고 아래는 하늘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는 의와 같지만 왜 같다 그랬죠? 역시 음성계열. 역시 네. 어머니의 의 다 음성계열이죠. 네. 그래서 의와 같지만 입을 벌리니 의보다는 더 벌린다 그런 얘기죠. 네. 아에 대한 설명하고 같으네요. 그러면 그 같은 맥락이죠. 네. 그 모양은 아래와 이 합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역시 하늘과 땅의 쓰임이 일과 사물에 나타나되 사람을 기다려 역시 이가 들어갔으니까 네. 사람을 기다려 이루어진 뜻을 취한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중모음 넘어가요. 네. 근데 이중모음 설명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중모음이 뭐가 있죠? 요, 야, 유, 여가 여. 있어요. 이 설명부터 요건 네. 번역을 좀 읽어주실까요, 재밌게님? 네. 요는 오와 같으나 이에서 일어난다. 야는 아와 같으나 이에서 일어난다. 유는 우와 같으나 이에서 일어난다. 여는 어와 같으나
이에서 일어난다. 자, 여기서 여야 유여의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 문어발님. 이에서 일어난다는 그렇죠. 말이죠. 이에서 일어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를 합쳤다는 소리 같은 그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느낌이 됩니다. 여기는 음사학적 설명이에요. 출발. 출발 출발이 소리가 그렇죠. 야. 네. 그래서 야. 한번 해보실까요? 이야. 이야. 이야를 빨리 해보세요. 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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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야. 이어를 빨리 해보세요. 여. 이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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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이우를 빨리 해보세요. 이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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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를 빨리 해보세요. 이우, 유. 네. 어릴 때 이 요야 유여는 예. 이 발음은 전 세계에서 누가 발음하든 똑같아요. 이부터 출발합니다. 어. 미국 사람이든 맞아요. 네. 아프리카 사람이든. 맞아요. 어릴 때 똑같이 글자 출발해요. 가르쳐 줄 때 네.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자, 근데 그 요야, 유여 이런 이중모음 또 일부에서 복모음이라고 하는데 네. 이중모음을 서양 언어학에서는 네. 어떻게 설명합니까? 야는 이제 음악적 기호로 하면 JA라고 있습니다. 야. 예. 그래서 J가 야, 반모음이다. 네, 반모음. 네. 반모음이 들어갔다고 설명을 해요. 아. 그래서 그 반모음이라는 건 그야말로 완전 온전한 몸이 아니라는 약한 몸이라는 그렇죠. 뜻도 되고 이동하면서 네. 나오는 그 몸이라는 뜻도 있는데 아무튼 이거 이해가 돼요? 자, 이에서 야의 출발했다고 하는 야요 거. 요유에 이 반모음이 들어갈 때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도대체 반모음이 뭐야? 그렇죠. 반모음 보여줄 수 있어요? 저 그런 어려움이 소리를 있죠. 반만 내나? 이에서 출발했다는 말이 시작했다는 말이 더 네. 그렇죠. 네. 쉽게 명확하네요. 이해가 되네. 이거 이제 민족주의가 네. 아니고 저도 그러게. 이제 네. 서양 음문학을 연구한 언어학자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저도 저기 이론상으로는 잘 이해가 되는데 잘 감이 잘 안 잡혀. 그죠? 그렇죠. 예, 이게 반모음이라는 게. 반모음이라는 게. 근데 서영당께서는 그 15세기에 초등학생조차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래요. 설명으로 이중모음을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네요. 서양에서는 그 반모음이 들어갔다라는 그 설명조차도 사실 근대 언어학 네. 20세기 이후에 그걸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 어렵죠. 근데 이미 서영당은 15세기에 이렇게 아주 쉽고 간결하게 그 이중모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와 우어는 하늘과 땅에서 비롯된 것이라 처음 나온 것이다. 요야 유여는 이에서 시작돼서 사람을 겸하였으므로 다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 요야 유여가 이에서 출발한다. 그거를 이제 또 철학적으로 보면 사람을 겸했다. 사람을 네. 사람을 어떻게 했다? 사람을 겸했다. 겸하였다. 그러게. 그러니까 여기 그걸 이제 겸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음하는 과정에서는 사람에서 이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거고 네. 그 문자의 결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발음학적으로 네. 그래서 사람을 겸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는 이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해. 근데 요에는 요가 사람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해를 못 해요. 문자상으로 이가 없잖아. 그렇죠. 안 보이죠. 네. 그렇게 문자상으로 이해하면 안 그냥 돼요. 점 하나 네, 더 네. 찍은 발음 걸로 보이니까.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이게 사실은 제가 예전에 야유요유 이거 우리 발음하고 이 더한 거 할 때 네. 살짝 네. 의문스러웠던 점이네요. 그렇죠. 네, 그게 여기에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제가 뭐 제안하는 건 아닌데 네. 이렇게 설명하는 책들이 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막 심리적 공부할 때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왜 요에는 이가 없는데 이가 거기 들어있다고 하는지. 네. 그 왜 이 소리가 왜 겸호인이라고 했는지. 네, 이 소리가 들어갔다고 하면서 왜 이가 없이 그 점으로 표시해서 한 걸로 했던 게 사실은 저도 좀 뭔가 좀 안 맞는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설명해서 이 약간 철학적으로 설명하셨지만 사실 다시 세어난 음악적인, 것, 그것으로 그렇게 표시를 얘기한 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요야유여 예. 이 초생과 초출, 요야유여. 그러니까 오와 우어는 초생, 초출. 그다음에 요야유여는 재생, 제출. 뭐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요야유여가 음운학적인 특성과 음사적 특성의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요야유의 점이 두 개 있죠. 네. 이때는 이제 그 제출자, 그때 다시 거듭 이게 이제 점이 두 개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운학적으로 보면은 이에서 출발했으니까 이에서 출발해서 거기다 야가 됐다가 다시 아로 되는, 그죠?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뭔가 좀 소리가 이동하면서 소리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시 재생, 다시 생겨났다. 뭐 이런
다시 말하면 음운학 문자상으로 점이 두 개다. 그런 제출. 네네. 그다음에 음운 과정에서 이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다시 생겨나는 그런 측면에서부터 재생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출과 재생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성몸, 양성몸이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 우와 요, 야는 점이 그죠? 아래아가 네. 점이 위 바깥에 있죠. 오른쪽 바깥에. 오, 위 아래 그죠. 이렇게. 그래서 네. 오와 우. 오는 위에, 아는 바깥에. 아래는 바깥에. 오른쪽에. 바깥에. 그죠? 네. 요도 마찬가지 위에, 야는 위에, 오른쪽 바깥에. 바깥. 그래서 네. 양성이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반대로 그러네. 우와 우는 밑에, 어는 왼쪽 왼쪽에. 바깥에. 그래서 네. 음성이다. 그래서 네.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는 우리 말 자체가 그런 음양의 기운이 원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세운다니 그걸 정확히 듣고 네. 딱 수직선. 그래서 오른쪽에 점 찍어서 양성, 왼쪽에 네. 찍어서 음성. 수평선. 네. 그렇죠. 그래서 위에다 찍어서 양성, 밑에 찍어 음성 이렇게 네. 이런 이건 정말 이거는 뭐. 그래서 이렇게 막 오른쪽 위에 찍히면 이제 밝은 소리가 나고 네. 상대적으로 또 밑에 왼쪽에 찍으면 약간 어두운 소리가 나고 네. 뭐 이런 이제 음성 어떤 그 청각 인상까지 반영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는 양성이든 음성이든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요 양성이죠? 네. 거기 이부터 출발해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유 음성이죠? 네. 그 역시 이에서 출발하니까 이가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는 양성 음성을 겸한다. 양음, 동정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중성이라고 하죠, 보통 이를. 네. 근데 중성이라는 말 여기 안 나오죠. 네. 그게 양과 음을 겸한다. 겸한다. 그 중성이라는 말은 겸한다는 후대- 표현이 더 좋네요. 그렇죠. 우리 헤레본의 어떤 설명 원리대로 한다면 중성이라는 말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양음이라고 해요. 양음.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실제 이제 남성다운 특성과 여성다운 특성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그렇거든요, 사실은. 아, 좀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뭐 네, 네. 그 성소수자 이런 거 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저는 어떤 때만큼 남성답게 강한 것도 있고 또 섬세하잖아요, 제가.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겸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가. 이모음 같은 분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이몸 같은 사람이죠. 예. 저는 이에서 출발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 같은 사람 이런 이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남성이라 하더라도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는 겁니다. 네. 다만 남성 호르몬이 더 많기 때문에 남성인 거고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은 건데 남성 호르몬이 적기 때문에 여성인 거고. 네. 근데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딱 생물학적으로 반인 사람이 있어요. 뭐 다양성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네. 네.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또 그렇게 그래서 그렇죠. 드라마 보고 울고 눈물을 막 흘리고. 질질 네. 짜고 네. 네, 그 채널 못 농담이었습니다. 돌리게 하고. 예. 자, 그래서 이 헤레본에 기초하면 이렇게 그 다양한 성에 대한 어떤 인권, 배려 이런 측면의 철학적 의미도 일관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상형 기본자. 네. 상형 기본자는 어의이 세 글자. 세 글자를 네. 말하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역학 의미가 나오는데요. 그 뭐라 그러냐면 그 중성은 하늘과 땅과 사람에서 본뜬 것을 취하니 천지인 삼재 이치가 갖춰졌다. 그러므로 천지인 삼재가 만물의 우선이 되고 네. 우주의 기본이 된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하늘이 천지인 삼재의 시작이 되는 것 같이 어의이 석자가 여덟 소리의 우두머리가 되고 또한 하늘아 아래아가 석자의 으뜸이 된다. 그래서 그 팔성 오와 우어 요야 유어에 예. 전부 그 점 네. 아래아가 다 들어가는 들어있잖아요. 것은 네. 거기는 철학적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왜 다 껴 있느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성자의 방위와 수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 한번 재밌게 좀 읽어주실까요? 그 네. 번역문을 읽겠습니다. 네. 오가 처음으로 하늘에서 나니 하늘이 수로는 일이고 물을 낳는 자리다.
아가 다음으로 생겨났는데 하늘의 수로는 3이고 나무를 낳는 자리다. 우가 처음으로 땅에서 나니 땅의 수로는 2이고 불을 낳는 자리다. 어가 다음으로 생겨난 것이니 땅의 수로는 4이고 쇠를 낳는 자리다. 자, 이건 제가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는 왜 수의 의미를 부여했냐면 수는 그 만물의 기본 질서잖아요. 그래서 수의 의미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이 모음자가 그런 만물의 이치를 담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수의 의미를 모음자에 더 적용을 했습니다. 자음자는 적용을 구체를 안 했고 그거는 이 모음은 위치 잡기가 쉽지 않아요. 자음은 어딘가에 닿아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혀끝이 윗 잇몸에 닿으면은 그 니은이 되는 것이고. 근데 자음은 모음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 위치를 정해서 그 체계를 잡기 위한 전략입니다. 자, 그다음에 수의 의미를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가운데 아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밑에 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미음 안에 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러면 그 밑에부터 밑이 1이에요. 네. 그다음에 위가 2고 네. 그다음에 왼쪽이 3, 오른쪽이 4가 돼요. 그러면 자, 가운데 점이 있죠. 밑에 네. 우가 밑에가 1이라고 했죠. 네. 5가 1이 되는 겁니다. 5가. 그다음에 네. 자, 그러면 자,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그 수평선이 수평선 의가 위에 있어요. 그럼 이게 네. 뭐죠? 우. 합치면 우가 우죠. 되네. 우가 네. 2가 돼요. 네. 그다음에 자, 왼쪽에 수직선 있어요. 네. 가운데 점을 합치면 뭐죠? 아. 아죠. 네네. 이게 3이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자, 점 가운데 있어요. 오른쪽에 2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되죠? 어가 어죠. 되네. 그럼 어가 4가 되는 거예요. 네. 자, 네모 1, 안에 2, 점이 3, 하나 4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 네. 우리 방위 정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네. 아. 자, 밑에 1, 위에 2, 왼쪽 3, 오른쪽 4. 이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설명하면 이 그림이 그려지나요? 네모 안에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그렇죠. 같아요. 쉽죠. 네. 그 상태에서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요야 유여를 똑같은 방식으로 가면 안 되고 그때는 음양의 조화를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자, 밑에 수직선 있죠. 네. 네. 그 위에 점이 저 아래에 수평선. 있죠. 네. 그죠? 죄송합니다. 네. 수평선. 그 실수 네. 할 뻔했네. 수평선. 네. 그러면 이 오는 양성이죠. 예. 네. 그러면 양성이니까 밑에 그 이중 모음은 음성이 와야 음양이 조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그 수평선 밑에 점 2개가 있어요. 이게 뭐죠? 네. 유. U야. 그러면 6이 되는 겁니다. 6, 7, 8, 9. 맨 밑에 6, 위에가 7, 8, 9. 왼쪽이 8, 오른쪽이 9. 아까 중심에 있는 게 5입니다. 5. 5. 아, 그죠? 중심에 오. 있는 게 그래서, 5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밑에가 자, 수평선이 있죠. 밑에 점 2개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U죠. 예. 그러면 뭐라고요? 수가 6이죠. 예. 그다음에 위로 갑니다. 점이 있어요. 수평선이 있어요. 이게 그 우인데 그 위에 점 2개가 있어. 요가 되죠. 네. 네. 그러면 7이 되는 7이 거죠. 되고 자, 그러면 자, 왼쪽에 수직선 있어요. 네. 오른쪽에 점 있죠. 이게 어죠. 그 바깥에 네. 점이 있으면 여죠. 네, 네. 아, 자, 죄송합니다. 야. 아죠. 예. 단모음은 그다음에 그 수직선 왼쪽에 점 2개가 있으면 이게 뭐죠? 야, 아니, 여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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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이게 8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수직선 있어요. 왼쪽에 점 있죠. 그럼 이게 그 어죠. 근데 이 수직선 바깥에 점 2개가 있어요. 그럼 뭐죠? 야. 여죠, 여. 아, 여. 여. 예. 그럼 이게 9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하하의 이게 10이고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그런 수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아, 여기다가 다 네. 숫자를 부여를 했군요. 그러면 기본자가 11자인데 그 네. 중에서 2가 빠졌죠. 2는 뭐 수가 뭐예요? 2가 빠졌네. 2는 0인가요, 그럼? 아닙니다. 아, 2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네. 이 감초처럼 막 여기저기 다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거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 수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아우르니까 굳이 수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지막 문단에 보면 자, 마지막 문단만 네. 재밌게 네. 읽어주실까요? 하늘 아는 하늘의 수로는 5이고 흙을 낳는 자리다. 흙을 낳는 자리다. 흙을 낳는 자리다. 의는 땅의 수로는 10이고 흙을 이루는 수다.
이만 홀로 자리와 수가 없는 것은 대개 사람이면 무극의 참과 음양과 오행의 정기가 묘하게 어울리고 엉기어서 진실로 자리를 정하고 수를 이루는 것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즉 중성 속에도 또한 저절로 음양과 오행 방위의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 방위를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위는 다 이해하시죠? 예, 예. 그럼 방위로 얘기하면 그 가운데 점이 있고 네. 밑에 오 이거는 뭐죠? 남쪽. 아닌가요? 북이죠, 북. 아, 북? 거기가 왜냐면 북이구나. 옛날에 반대했으니까. 옛날 방위는 밑에가 북이고요. 네. 위가 남이고. 아, 그래요? 왼쪽이 동이고 오른쪽이 서예요. 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방위 정반대예요. 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그렸을까요? 그거는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가? 중국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요. 아, 그러면요? 그냥 실제 그 방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의 동쪽이 옛날 동쪽이야. 그죠? 해가 뜨는 것이 동쪽입니다. 네. 그건 지금도 그렇고 뭐 고대도 그렇고 네. 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그릴 때 반대로. 그리기를 반대로.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 하늘의 이치가 땅에 이게 반대로 하늘의 이치가 네. 땅으로 할 땐 정반대로 비친다고 생각한 거죠. 음흠. 이제 거울처럼. 네. 그래서 정반대로 그리는 겁니다. 거울처럼. 그거는 서양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미러 섹터라 그래가지고 거울 방위 이론.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게 실제 위치랑 똑같이 그린 거는 근대 이후에 서양의 네. 방위가 들어오면서 그런 거고요. 아.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하늘이 진짜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게 막 땅에 비친다면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치 거울이 정반대로 비춰주는 것처럼 예. 그래서 반대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옛날 그림들 보면 남쪽이 위에 있어요. 아, 북쪽 밑에 있고. 제 책에도 그렇게 그려놨더니 어떤 독자가 이거 잘못됐다? 잘못 그렸다고 이렇게 항의잖아요. 그랬는데 옛날 방위는 정반대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오가 북이 되는 거고 우가 남이 되는 거고 네. 아가 동이 되는 거고 동. 그죠? 그다음에 이게 어가 서가 되고. 서가 되는 거고 네. 그게 되는 거죠. 아우, 이거 뭐 헷갈리네, 거기서. 그래서 그런 이제 방위를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참 많은 걸 배웠는데 조금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 설명 중에 네. 특히 그 아까 그 뭐죠? 이중모음. 네. 그 설명하는 방식. 그거는 네. 참 어릴 때 그렇게 우리가 공부했던 게 이 해례본에서 나온 네. 이야기들로 거기까지 온 걸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야, 이게 그 제가 가르칠 때도 네.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에서 이에서 시작한다는 시작해서, 거. 네. 그 2호 이렇게 해라. 네, 네.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중모음은 처음과 끝이 음이 달라진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 끝이 또 달라지는 거. 그래서 그 느낌. 야 같은 경우는 이를 시작해서 이야 아로 끝나요. 이야. 그렇죠. 이야. 상단계로 네, 보면 그렇죠? 맞아요. 이야 아 소리가 변하는 거죠. 소리 이동 경로로 본다면 네. 그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네. 설명하고 네. 있죠. 네. 네. 자, 김선호 박사님 모시고 진행한 후민정음 해례본 특강 오늘 7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말 아리아리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글 문화연대였습니다.